한국 도시락에 반한 이집트 소년, 그의 작은 호기심이 카이로 학교 급식 문화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이로에 사는 12살 소년 아미르입니다. 아버지는 관광 가이드이시고 어머니는 대학교 행정실에서 일하십니다. 지난 여름방학, 제 인생을 바꾼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던 어느 날, 저는 그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이라는 영상을 클릭했을 때 제가 이렇게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 속 한국 학생들의 도시락이 화면에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작은 도시락 통 안에 4개, 5개의 칸이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검은색 김이 올려져 있고 빨간 김치, 노란 계란말이, 갈색 고기, 초록색 나물까지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의 음식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매일 똑같은 갈색 빵과 커다란 접시에 한꺼번에 담겨 나오는 음식뿐입니다. 맛은 괜찮지만 매일 비슷한 모양과 색깔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 이 한국 도시락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엄마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저는 다른 한국 도시락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밤늦게까지 다양한 도시락 영상을 보았습니다. 도시락 꾸미기, 예쁜 도시락 만들기, 건강한 도시락 레시피까지. 한 영상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도시락에 넣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져가고 싶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칸이 나눠진 도시락 통이 없었고 무엇보다 바쁜 직장맘인 어머니가 매일 아침 그런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만들어 주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한국식 도시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웃으시며 아미르, 엄마는 그럴 시간이 없단다. 학교 급식이 나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 음식이 세계 최고인데 왜 한국 음식을 따라하려고 하니?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아름다움과 정성에 매료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컴퓨터로 도시락통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카이로 시내의 한 아시안 마켓에서 수입된 도시락통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학교 용돈을 모아 그 도시락통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도시락을 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음식들이 칸마다 나뉘어 있는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했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미술 선생님이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을 때 저는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미르, 한국 도시락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니? 미술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유튜브에서 본 한국 도시락 영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노아 선생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고 어릴 적 매일 한국식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 순간 제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어머니께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미술 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 도시락의 장점을 세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건강에 좋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무엇보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식욕을 돋운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처음보다 관심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시간 부족을 걱정하셨습니다. 아미르,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해. 도시락까지 만들 시간이 어디 있니? 그때 저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만들면 어때요? 전 5시 30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 제안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일주일만 시도해보자. 하지만 내가 약속대로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렘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일어날 줄은 몰랐는지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정말 진지하구나, 아미르. 우리는 함께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 남은 쿠샤리 이집트 전통 파스타 요리와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칼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며 오이와 당근을 얇게 썰도록 하셨고, 어머니는 삶은 계란을 준비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참고하여 우리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도시락통은 아니었지만 투명한 밀폐 용기에 쿠샤리를 담고 다른 용기에는 샐러드와 삶은 계란을 넣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로 맛있는 드레싱을 만들어 작은 병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도시락은 한국식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이집트식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음식이 따로 담겨 있고 색감의 조화를 생각한 점은 분명 한국 도시락의 영향이었죠. 도시락을 완성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서두르셨고 저도 긴장한 탓에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할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급식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에 제 도시락을 열었을 때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구경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미르? 왜 따로따로 담았어? 색깔이 예쁘다. 맛있어 보인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낯선 모양의 도시락을 보고 웃었지만 곧 진심 어린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제 단짝 친구 타릭은 제 도시락의 일부를 맛보더니 내일도 가져오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식소 직원 하심 아저씨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학생, 급식 대신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 건가? 그 순간 저는 학교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심 아저씨의 다음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어떻게 만든 거지? 하심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도시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도시락 문화 음식을 색감별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준비한 과정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끄덕이며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20년간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하심 아저씨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학교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아미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첫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노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팁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색감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빨간 피망, 노란 옥수수, 초록 오이, 보라색 가지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 샐러드를 만들었고 어머니의 특제 허브 소스를 별도의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이번엔 도시락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는 아이디어도 시도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엄마와 아미르가 함께 만들었어요 라고 적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 도시락 영상에서 본 것인데 어머니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시락을 보여달라며 모여들었습니다. 타릭은 심지어 자신도 도시락을 싸오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고 조금씩 맛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 제 몫은 반도 남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학년 몇몇 학생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유치하다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 파리드는 엄마가 밥 먹여주는 아기라며 조롱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심 아저씨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급식소 주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솥과 오븐,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조리사들이 보였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저를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제 첫 번째 도시락을 본따 만든 듯한 음식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학교 급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예쁘게 담아내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아 내일부터 급식 제공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색감 구성과 음식을 분리해서 담는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학교 급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리드 같은 친구들의 놀림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파리드의 놀림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미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항상 처음에 비웃음을 받는단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결국에는 모두가 따라오게 되지. 아버지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저는 내일의 도시락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파리드의 놀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도시락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도시락 준비에 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전날보다 일찍 일어나 어제보다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며 자신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배운 특별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집트 음식을 처음 접할 때 어떤 점이 낯설어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이야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알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의 도시락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각 음식에 대한 짧은 설명을 적은 종이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 쿠샤리는 19세기 다문화 요리로 이집트, 인도, 이탈리아 영향을 받았어요. 라는 식의 설명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급식소 앞에 학생들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심 아저씨가 오늘의 급식 메뉴를 색다르게 진열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커다란 쟁반 대신 칸막이가 있는 접시에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낯설어하며 망설이는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비웃는 몇몇 학생들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제 도시락을 꺼냈을 때 어제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설명 메모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매일 먹는 음식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아 선생님은 오늘의 주제로 음식과 문화의 만남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심 아저씨와 노아 선생님이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결과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저는 한국 도시락과 이집트 전통 음식을 융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아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시고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초대하셨습니다. 교무실에서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이집트 한국문화원에서 오신 정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아 선생님은 제 도시락 이야기와 하심 아저씨의 급식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문화원에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정민호 선생님은 한국 문화, 특히 식문화를 이집트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진짜 한국 도시락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투명한 뚜껑과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뉜 예쁜 도시락통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도시락에 대한 책자와 레시피도 함께 주셨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은 이번 주말에 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문화체험의 날 행사에 저와 가족을 초대하셨습니다. 더불어 하심 아저씨와 노아 선생님도 함께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의 식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으시다며 우리의 프로젝트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으로 제 도시락 프로젝트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가이드로서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경험을 살려 한국과 이집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도시락 통과 레시피 책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파리드와 그의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하심 아저씨의 새로운 급식 스타일이 계속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학교를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아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발전한단다. 내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멋진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단다.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문화원 방문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파리드와 같은 친구들의 놀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리드는 제가 새로 받은 한국 도시락 통을 보더니 어린애 같다며 더욱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심 아저씨의 새로운 급식 스타일이 적용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급식은 특별했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기존 이집트 음식을 한국식 도시락 형태로 재구성했고 각 음식에는 그 유래와 특징을 소개하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급식을 가장 먼저 받으러 간 학생이 파리드였습니다. 평소 급식을 거의 먹지 않던 그였는데 이상하게 여겨 몰래 관찰해보니 그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급식을 다 먹은 후에도 하심 아저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파리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니 놀랍게도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심 아저씨에게 들었다면서 제가 새로운 급식 스타일에 영감을 준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리드는 자신이 알레르기가 많아 기존 급식을 잘 먹지 못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음식이 분리되어 나오자 처음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 설명 카드 덕분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 알레르기 음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이후 파리드와 저는 어색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에 있을 한국문화원 방문에 관심을 보였고 혹시 자신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민호 선생님께 연락드려 파리드도 초대해도 되는지 여쭤봤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저희 가족과 파리드, 하심 아저씨, 노아 선생님까지 모두 함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한글로 된 안내문과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이 직접 저희를 맞아주셨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특별 전시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음식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다양한 도시락 문화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학교 급식의 변천사였습니다. 과거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해 지금은 영양과 맛, 보기 좋은 구성까지 고려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관람 후에는 실제 한국 도시락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원 소속 요리 선생님의 지도 아래 모두가 함께 김밥과 여러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한국과 이집트 요리의 공통점에 대해 요리 선생님과 열띤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파리드는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없는 재료로만 구성된 특별 메뉴를 정민호 선생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는 처음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드의 눈빛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한국 학교 급식 담당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방법, 다양한 메뉴 개발과 영양 균형에 대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체험을 마친 후 정민호 선생님이 저에게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호기심이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었다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세계를 연결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달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음식 문화 교류전에 저와 파리드를 이집트 대표로 초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예쁜 도시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이집트와 한국을 잇는 맛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 방문 이후 학교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특별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심 아저씨와 노아 선생님의 제안으로 새로운 학교 급식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 체험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이름을 언급하시며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한 학생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목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날 급식은 정민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준비된 한국식 급식이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잡채, 그리고 밥이 한국식 도시락통에 담겨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낯선 맛에 인상을 찌푸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파리드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따로 준비해준 하심 아저씨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의 특징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놀리던 파리드가 이제는 한국 음식 문화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과 후 노아 선생님은 세계 음식 문화 클럽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와 파리드를 비롯한 10명의 학생들이 첫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클럽은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클럽 활동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김치의 역사,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한국 도시락 문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밥상 예절이었습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누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다음 달 있을 세계 청소년 음식 문화 교류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한국 음식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집트 전통 요리책을 꺼내오셨고 아버지는 자신의 관광 가이드 경험을 살려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이집트 음식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이로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새로운 급식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다음 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하심 아저씨, 노아 선생님, 그리고 저와 파리드까지 참석시켰습니다.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학교의 혁신적인 시도를 더 많은 학교에 알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육청 방문을 위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심 아저씨는 새로운 급식 시스템의 영양학적 장점을, 노아 선생님은 문화교류의 교육적 가치를, 저와 파리드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변화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발표 준비에 쏟았습니다.
파리드와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급식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설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85%가 새로운 급식 스타일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급식을 남기는 양이 30% 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외국 음식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학부모들은 전통 이집트 음식만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주말 동안 이 설명회를 위한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급식 시스템이 단순히 외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통 음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한국 도시락에 반해 시작된 일이 이제는 학교를 넘어 교육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O 교육청 projeto 방문을 Juntos 앞두고 Educar, que 모든 premia 교직원들이 todas as áreas 분주히 da educação. 움직였고 O 학생들 projeto Juntos 사이에서도 이 Educar, que 소식이 premia todas 화제였습니다. as áreas da educação. 하심 아저씨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고 노아 선생님은 학교 식당을 꾸미는데 열중하셨습니다. 제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파리드와 저는 아침 조회 시간 전에 만나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도 긴장감과 동시에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교육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교육청장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들이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급식소였습니다. 하심 아저씨가 준비한 특별 급식은 이집트 전통 요리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식 도시락 구성으로 재탄생시킨 융합 요리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하심 아저씨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차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음식 낭비가 줄고 학생들의 영양 섭취가 균형적으로 변화했다는 통계 자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교장실에서 저희의 공식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심 아저씨가 새로운 급식 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노아 선생님이 문화 교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드와 제가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도시락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살짝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파리드의 발표 때 나왔습니다. 그는 알레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새로운 급식 시스템 덕분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건강 상태와 학업 성취도가 모두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교육청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육청장은 매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가 다른 학교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O 카이로 projeto 시내 다른 Juntos Educar, 학교들에도 que 이 premia 프로그램을 todas as 소개하고 áreas da 싶다고 educação. O 말씀하셨습니다. projeto Juntos 더 놀라운 제안은 저와 파리드, 하심 아저씨, 노아 선생님이 함께 다른 학교를 방문해 이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도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실제 변화 사례와 영양학적 이점을 설명하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파리드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증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주의 마지막 날 교장 선생님은 특별 조회를 통해 우리 학교가 카이로 교육청의 혁신 교육 시범 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저와 파리들을 단상에 올라오게 하셨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말 저는 다가오는 세계 청소년 음식 문화 교류전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집트 전통 음식을 재해석한 이집트 한국 퓨전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한 이 도시락은 이집트의 풍부한 향신료와 한국의 정갈한 구성을 조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세계 청소년 음식 문화 교류전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만든 이집트 한국 퓨전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섞인 목소리, 색색의 전통 의상, 그리고 각국의 음식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이 저와 파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집트 부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부스는 이집트의 상징물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국의 전통 무늬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심 아저씨와 노아 선생님도 학교를 대표해 참석하셨고 카이로 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지원을 위해 함께 왔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각국 학생들이 자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다진 자신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도시락에서 영감을 받은 이집트 학교 급식 혁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도시락을 발견한 순간부터 학교 급식이 변화하고 교육청 프로젝트로 확대된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 어떻게 학생들의 식습관과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강조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개발한 이집트 한국 퓨전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쿠샤리 이집트 전통 파스타 요리를 한국식 비빔밥처럼 구성하고 이집트 향신료로 맛을 낸 불고기, 이집트 바바가누시가지 요리를 한국식 도시락 칸에 담아낸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음식을 맛보았고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제 도시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 도시락 문화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각국 학생들이 서로의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교류하는 자유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과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 나라의 학교 급식 시스템, 식문화의 특징, 그리고 음식을 통한 가족의 유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여러 부문별 시상이 있었는데 저희 이집트 팀은 문화융합혁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도시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집트 학교 급식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가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한국 도시락, 어머니와 함께한 첫 도시락 만들기, 학교에서의 놀림과 응원, 하심 아저씨와 노아 선생님의 지지, 파리드와의 우정, 그리고 학교 급식 변화까지 모든 순간이 이 결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민호 선생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저희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집트와 한국 간 학교 급식 교류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저와 파리드, 하심 아저씨, 그리고 노아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급식 문화를 더 깊이 교류할 기회가 생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르, 내가 증명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웅장한 건물이나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오늘의 기쁨을 되새기며 저는 다음 도전을 꿈꿨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경험을 이집트의 더 많은 학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호기심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